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역대 최악의 갑질을 하던 인간과 한바탕 싸움을 벌여 승리한 4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 먼저 싸움을 건 사람은 바로 저희 시모인데요. 그때 일이 너무 강렬해 저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워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종종 있지만 무슨 일 때문에 시모와 그렇게 심하게 싸웠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얘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화목하게 자랐습니다. 저희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고 저와 남동생이 어느 정도 컸을 때부턴 엄마도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니 가끔 다치시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가끔씩 퇴근하고 집에 오신 아빠의 몸에 멍이나 상처가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남매를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꼭 빨리 취업을 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행하게도 저는 끝끝내 아빠한테 효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을 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건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 고압 전기선을 교체하던 도중 감전사고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그날 바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한 아빠의 죽음 앞에 얼마나 우열했는지 몰라요. 아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저 이제 졸업하고 취업할 일만 남았는데 취업하면 아빠한테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받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아빠한테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가 몰려오더군요. 취업하면 잘해드려야지 하고 미뤘던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 돌아가신 아빠의 몫까지 엄마한테 2배로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졸업 후 평범한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첫 월급을 받은 걸론 엄마한테 예쁜 지갑도 사드리고 엄마랑 팔짱 끼고 주말마다 놀러 다니기도 했답니다. 남동생도 그런 절 보고선 똑같이 엄마한테 잘했어요. 틈만 나면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사와서 같이 먹기도 하고 제가 엄마랑 쇼핑하러 갈 때 따라오기도 했죠. 그런 저희를 보면서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있어서 이 엄만 정말 행복하구나. 너희들 아빠가 그렇게 된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했는데 너희들 덕에 힘이 펄펄 나는 것 같아. 이럴 때 보면 내가 참 자식 농사 하나만큼은 정말 잘 지었다니까. 그렇게 회사도 다니고 엄마와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도중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성실하고 듬직한 모습이 남편감으론 최고였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처음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저한테 무척 잘해주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밥상도 차려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30대 초반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자상해 보이던 시모에게 또 다른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날은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한식 뷔페에 놀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식당에 가보니 시모는 주방에 있었고 시아버진 카운터 쪽에서 손님에게 계산을 받고 계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많이 바쁘신가 봐요. 뭐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도와주긴 뭘 도와줘. 밥도 안 먹고 왔을 텐데 얼른 식판 가지고 가서 밥이나 맛있게 먹어라. 시아버진 저희에게 식판까지 하나씩 꺼내주며 등을 떠미시더군요. 그래서 우선은 밥부터 먹고 도와드리자는 생각으로 반찬 하나씩 식판에 떠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 그새 손님이 꽉 찼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퇴식구 쪽에서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반찬 이렇게 많이 남기면 어떡해요? 아유, 이게 단가가 다 얼만데.
누군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아나? 고개를 돌려보니 남은 음식을 버리고 있는 손님에게 시모가 막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짜고짜 화를 내니 손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아, 그럼 맛이 없는 걸 어떡해요? 지난번에 먹었을 때 맛있길래 많이 떴는데 똑같은 제육볶음인데도 왜 이렇게 맛이 달라요? 돼지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양념은 짜고 매워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고요. 사람이 만든 음식이니까 당연히 그때그때 맛이 다를 수 있죠. 고작 몇천 원짜리 밥 먹으면서 따지는 건 더럽게 많네.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달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손님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맛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주방에서 무슨 실수가 있었나 보네요. 다음부턴 맛에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사장님이 사과까지 하시니까 제가 이번엔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부턴 이 아줌마 관리 좀 제대로 하세요. 밥 먹으러 왔다가 괜히 기분만 버렸네. 다행히 손님은 알겠다고 하고 돌아갔는데 주방 안쪽에서 시아버지와 시모가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허겁지겁 밥을 먹은 후 분위기를 풀어볼 겸 주방으로 가서 시모에게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시모는 입이 대빨 나와선 설거지나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을 걷고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옆에 오셔서 시모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놀러 온 애한테 설거지를 왜 시켜? 안 그래도 회사 다니느라 힘든 애한테 당신 할 일까지 떠넘겨야겠어? 그리고 제발 손님하고 싸우지 좀 마.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이러다가 손님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떡할 거야? 며느라, 그릇은 그냥 거기 두고 나가서 둘이 커피나 좀 사 먹거라. 시아버진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계속 제 손에서 설거지 거를 빼앗으면서 용돈을 쥐어주시더군요. 저는 마지못해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남편과 함께 커피를 사러 나갔어요. 그리고 제 돈까지 합쳐서 커피를 여러 잔 사서 다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서 시부모님과 직원분들께 나눠드리니 다들 좋아하시더군요. 어머, 사장님이 며느리를 참 잘 두셨네요. 어쩜 이렇게 상냥해요. 아이,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희 근무 시간에 이런 거 먹으면 혼나는데 사모님, 오늘은 며느님이 사오셨으니까 봐주시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혼내기 뭘 혼냈다고 그래. 며느리까지 있는 데서 농담도 참. 누가 보면 내가 커피도 못 마시게 하는 줄 알겠어. 시모는 직원분의 말에 멋쩍게 웃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가 직원들이랑 사이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농담도 스스럼 없이 하는 줄 알았죠. 이후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일을 하고 계셔서 애를 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 회사를 다닐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 애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집에서 애들을 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둘째도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어 이제는 다시 취직을 하려고 했어요. 남편 월급으론 애 둘을 키우기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경력 단절된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취직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명절이 되어 불편한 마음으로 시댁에 갔는데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시모가 저에게 언제부터 다시 일할 거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잘 안 구해진다고 했죠.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나서더군요. 새언니, 그럼 우리 엄마네 뷔페에서 일하는 거 어때요? 엄마 요즘 일손 부족하다고 그랬었잖아. 사람들도 자꾸 그만두고 새로 뽑으려고 그래도 잘 안 뽑힌다며. 그냥 새언니한테 바쁜 시간에만 조금 도와달라고 하고 알바비 주면 서로서로 좋지 않을까? 새언니 요리도 잘하고 손도 빠른 편이잖아. 그러자 시아버지도 좋은 생각이라며 시누이의 말에 찬성하셨어요. 그래, 모르는 사람 쓰는 거보다야 우리 며느리 쓰는 게 100배 낫지. 며느라, 시급은 부족하지 않게 쳐줄 테니까 한번 일해보는 게 어떻겠니?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단 훨씬 나을 거야.
그 말에 잠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엔 시동생이 나섰어요. 엄마 밑에서 일했다가 작살날 일 있어? 우리 엄마 성깔 장난 아니잖아. 형수님이 질려서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설마 네 엄마가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하겠니? 당신 혹시라도 우리 며느리 못 살게 굴면 내가 가만 안 둬. 예쁜 손줄 둘이나 낳아줬으니까 아랫사람 부리듯이 하지 말고 식당 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참나, 내가 언제 아랫사람 부리듯이 했다고 그래. 다들 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구만. 저는 남편과 잠시 상의 끝에 결국 시부모님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루 종일은 못하고 둘째를 어린이집에 보낼 시간에 두세 시간 정도만 하기로 했죠. 어머님, 아버님, 열심히 할게요. 부족하겠지만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저는 바로 다음 주부터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한식 뷔페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서 일을 해보니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시모는 저에겐 그러지 않았지만 은근히 직원들을 하대하는 것 같았어요. 지나가다가 괜히 다른 직원을 몸으로 툭 치고 간다거나 소리는 안 내고 입모양으로 구박을 하는 것도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눈치를 어찌나 보는지 어쩌다가 시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땐 큰 소리로 직원을 구박하기도 했었는데 시아버지가 등장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입을 싹 다물더라고요. 시아버진 시모와는 달리 직원들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먹으라며 간식을 싸주기도 하고 일하면서 힘든 건 없는지 물어보기도 하셨죠. 그런데 그때마다 직원들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힘든 거 없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시모가 조금 구박하긴 해도 직원들이 다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식당에서 일을 해보니 힘들긴 엄청 힘들더라고요. 한 번에 만들어야 되는 양이 많다 보니 야채를 썰다 보면 팔이 떨어질 것 같이 아프기도 했고 산더미 같이 쌓인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어깨가 부서지는 것 같았거든요. 겨우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제일 바쁜 시간에 일하다 보니 제 몸은 녹초가 되어 가더군요.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해서 살림을 보탤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저는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보게 되고 말았어요. 시아버지가 다른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셨는데 갑자기 시모가 대놓고 직원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줌마, 일하는 도중에 뭔 물을 자꾸 마셔? 내가 저번에 말했어, 안 했어? 근무 시간에 화장실도 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란 말이야. 우리같이 식사 시간에 바짝 몰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1분 1초가 금이라고, 금. 아줌마, 월급 안 받고 싶어? 아줌마가 물 마시느라 낭비한 시간 월급에서 까버릴까? 물 한 모금밖에 안 마셨는데 죄송해요, 사모님. 다음부턴 아예 안 마실게요. 아유, 진짜 내가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이런 군뱅이 같은 것들만 데리고 일하려니 아주 속 터져 죽겠어.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황당하더군요. 시모한테 막말을 들은 그 직원분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거든요. 비록 제가 하루 종일 본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욕먹을 만한 짓을 하는 분은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시모에게 한마디 했죠. 어머님, 일하다가 목마르면 물 좀 마실 수도 있죠.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세요. 한 모금밖에 안 드셨다잖아요. 안 그래도 더운 데서 일하느라 땀도 많이 흘리는데 물도 안 마시고 일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하루에 두세 시간 깔짝깔짝 일하는 네가 뭘 알겠니?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요. 겨우 물 한 모금 먹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요즘 세상에 큰일 나요. 직원한테 갑질한다고 뉴스에 나오고 싶으세요? 어머, 얘 좀 봐. 사장이 직원 혼낼 수도 있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잘못하면 혼낼 순 있지만 겨우 물 한 모금 마신 게 월급 깎는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혼날 일은 아니잖아요. 누가 보면 물 한 모금 마시는데
한 30분씩 걸리는 줄 알겠어요. 제가 끝까지 직원 편을 들자 시모는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하루 종일 툴툴거리더군요. 그동안 시모가 성깔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직원들한테 갑질을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욕먹은 그 직원분께 제가 대신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며 위로해드렸어요. 그런데 결국 그 직원분은 얼마 안 가 일을 그만두시더군요. 그 이후엔 다행히 시모가 어느 정도 자중하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직원들은 계속해서 몇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쑤였어요. 제가 없을 때 직원들에게 또 못되게 구시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되었죠. 그런데 시모 몰래 직원분들께 물어봐도 다 아무 일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정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의 한식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지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저도 일이 익숙해지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앉혀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며느라, 내가 이제 나이 먹다 보니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힘이 드는구나. 우린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식당에서 손을 떼려고 한다. 그래도 네가 그동안 일을 도왔으니 어떻게 돌아가는진 대충 알지 않니? 그래서 말인데 네가 앞으로 그 식당을 맡아줬으면 좋겠구나. 3년 동안 네가 맡아서 운영을 하면 그 식당을 너에게 주마. 저는 시아버지 제안에 너무 감사해 눈물까지 나오더군요. 사실 그동안 시부모님의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도 걱정이 참 많았거든요. 애들이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대학까지 보낼 거 생각하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남편 회사 월급에 제가 하루에 몇 시간 일해서 버는 알바비론 애들 대학 등록금은 택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와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전 3년 동안은 월급을 받으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3년 뒤에 식당을 넘겨받은 후에는 아예 제가 매출을 관리하기로 했답니다. 시부모님은 잠깐씩 들러서 보는 것 외엔 아예 식당 일에서 손 떼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주도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운영을 맡기 직전에 직원들이 많이 그만뒀거든요. 새로 직원을 뽑아보려고 해도 잘 뽑히지도 않고 저 혼자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재료를 준비하고 거의 쉬지도 못하고 일했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안쓰러워 하더라고요.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힘들면 그냥 못하겠다고 해도 돼. 당신이 그 식당 안 해도 우리 애들 먹여 살릴 수 있어. 정 안 되면 내가 투잡이라도 뛰지 뭐. 뭐? 지금도 힘들게 일하면서 어떻게 투잡을 뛴다는 소리야. 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내가 어머님 아버님 없이 하는 게 처음이라서 그런 거지. 직원도 뽑고 시간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아버님이 날 믿고 맡겨주셨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되지. 저는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어떻게든 3년 동안 잘 운영해서 이 식당을 물려받아야겠다는 다짐을 했거든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선 이 길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힘든 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시아버지랑 놀러 다닐 거라고 했던 시모가 자꾸만 식당에 찾아오는 겁니다. 예전엔 시아버지랑 같은 공간에 있어서 그나마 자중하는 것 같았는데 이젠 시아버지도 없으니 눈치도 안 보고 막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예, 너 내가 국에다가 이렇게 건더기 많이 넣지 말라고 했지? 이거 다 낭비야 낭비. 국물 위주로 많이 만들면 되지. 뭐 한다고 이렇게 푸짐하게 만들어? 네가 무슨 자선 사업가인 줄 알아? 어머님, 지금도 건더기가 적은데 여기서 어떻게 더 줄여요? 그러면 아예 국물만 나가라는 소린가요? 어머님 요새 그렇게 장사하면 욕먹어요. 그거 재료비 몇 푼 아끼다가 가게가 망할 수도 있다고요. 안 그래도 최근 들어 시모가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많이 줄이는 바람에 부실하다는 얘기를 손님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거기다 대고 더 줄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장사라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라지만
먹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시모에게 제 생각을 얘기하며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자꾸 고기 반찬에 고기보다 양배추를 더 많이 넣으라는 등, 볶음밥의 재료는 향만 날 정도로 조금 넣으라는 등 별 간섭을 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매번 반박하고 싸우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희 한식 뷔페가 사무실 단지 안에 있다 보니 회사 이름으로 걸어두고 한 달마다 결제하는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장부를 뒤져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예, 넌 빨리빨리 결제 안 받고 뭐하니? 여기 회사에서 이번 달에 먹은 게 벌써 70만 원이 넘어가는데 빨리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님, 아직 결제일이 안 됐잖아요. 여태까지 매달 말일에 결제 받으셨으면서 왜 갑자기 일주일이나 빨리 결제를 받으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라면 해. 여기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이번 달에만 좀 빨리 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게 말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뭐하러 달아놓고 먹어요. 이러다가 우리 식당 이미지만 안 좋아져요. 이 사람들 기분 나빠서 다음부터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운영 안 하신다고 너무 막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니 어느 순간부턴 시모가 저를 싫어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 그대로 하는데도 왜 자꾸 딴지를 거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외에도 매출이 왜 이것밖에 안 나왔냐는 둥, 재료를 왜 낭비하냐는 둥 계속 시비를 걸더라고요. 하루는 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식재료가 있어서 버렸는데 시모가 쓰레기통에서 그걸 다시 꺼내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예, 넌 정말 돈 아까운 줄을 모르는구나. 아, 이 멀쩡한 걸 왜 버려? 어머님, 그거 유통기한 지난 거예요. 제가 치울 테니까 그냥 놔두세요. 유통기한 지난 거 누가 몰라? 하루 정도 지난 거 먹는다고 안 죽어. 그렇게 양심적으로 장사해가지고 뭐가 남겠니? 이거 내가 꺼내둘 테니까 잔말 말고 그냥 써. 괜히 유통기한 핑계 대면서 새로 살 생각하지 말고. 네? 유통기한 지난 걸 쓰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그러다가 큰일 나요. 아무리 겉보기에 멀쩡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나중에 식약처에서 조사받아서 영업정지 당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잔말 말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너보다 이 식당을 몇십 년이나 더 운영했어. 어머님, 원래 안 그러셨잖아요. 전엔 유통기한 꼬박꼬박 잘 지키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데요?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꼬투리 잡으시는 거예요? 저요, 양심까지 팔면서 장사하고 싶진 않아요. 아버님도 그건 바라지 않으실걸요? 그러니까 다신 유통기한 지난 거 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직원도 몇 명 없이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바쁠 때마다 찾아와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를 걸고 참견을 하니까 참 미칠 것 같더군요. 하룬 참다 참다 남편한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어요. 여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솔직히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거든? 그런데 어머님이 수시로 오셔서 잔소리 하시는 건 진짜 못 참겠어. 사사건건 그렇게 간섭하실 거면 왜 나보고 운영하라고 하신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자기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며 시모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엄마, 제발 식당에 찾아가서 이 사람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래? 그럴 거면 엄마가 도로 식당 가져가던가. 엄마도 이제 일하기 싫고 놀고 싶어서 이 사람한테 맡기는 거라며. 그 이후에 시모는 잠시 동안 식당에 안 오는 것 같더니 또다시 저를 괴롭히러 출근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마다 일하랴 시모와 싸우랴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시모만 안 왔어도 훨씬 일하기 편했을 것 같은데 아주 절 힘들게 하고 싶어서 작정한 것 같았죠. 그런데 얼마 후 공휴일에 시부모님과 함께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시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식당 일은 할 만하니? 뭐 도와줬으면 하는 건 없고?
저는 이때다 싶어 시모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죠. 일은 거의 다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직원만 좀 뽑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잘 뽑히지가 않네요. 그런데 그것보다 어머님이 너무 식당에 자주 오셔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모가 배를 부여잡더니 소리를 마구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배야. 배가 끊어지는 것 같네. 여보, 나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아. 결국 시아버지가 시모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서 식사 자리인 파토가 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 시모를 데리고 응급실에 도착한 순간 배 아픈 게 싹 나았다고 하네요. 설마 했는데 제가 시아버지한테 이를까봐 엄살을 부렸던 건가 봅니다. 그 이후에도 시모의 간섭과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하루는 휴게 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쳐들어와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야, 이 밥만 축내는 버러지들아. 무슨 반찬을 그렇게 많이 퍼먹어? 내가 너희들 배부르게 밥 먹이려고 식당 운영한 줄 알아? 어머님, 버러지라뇨.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점심 식사 팔고 남은 반찬으로 먹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오세요? 그럼 뭐 맨밥만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반찬 많이 먹으려고 일부러 많이 만들고 많이 남기는 거 모를 줄 알아? 설마 집에도 반찬 싸가고 그러는 건 아니지? 내가 그런 꼴은 절대 못 본다. 알겠어? 진짜 왜 이러세요? 직원들이 먹어봤자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요.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다들 못 버티고 금방 그만두는 거잖아요. 어머님, 이제 경영에서 손 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직원들 밥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신경 좀 쓰지 마세요. 하루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작은 이벤트로 식사를 하고 가시는 손님들에게 뽑기권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등에서 3등이 되는 분에겐 작은 경품을 드리는 행사였죠. 거의 단골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이벤트라면 더 자주 와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비싼 경품도 아니고 10,000원짜리 보조 배터리랑 몇천 원짜리 손난로 같은 거였는데 시모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또 식당에 찾아와선 그걸 보고 뽑기함을 뒤집어 엎어버리더군요. 야, 넌 하다 별 쓸데없는 걸 다 하는구나.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할 판에 손님들한테 경품을 나눠줘? 넌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이게 돈을 벌라고 앉혀놨더니만 돈을 쓰기만 하고 앉았네. 어머님, 그걸 그렇게 엎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이깟 경품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여태까지 이 손님들이 팔아주는 돈으로 먹고 사셨잖아요. 겨우 10,000원짜리 보조 배터리가 그렇게 아까우시냐고요. 그리고 어머님이야말로 생각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그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셔야 되겠어요? 어머님 때문에 식당 망하겠다고요. 당장 나가세요. 당장요. 저는 억지로 시모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덕분에 식당 분위긴 어수선해졌고 손님들도 수군거리며 바닥에 엎어진 뽑기함을 쳐다봤죠. 저는 손님들에게 식사하시는데 소란 피워서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했답니다. 그렇게 제가 한식 뷔페를 운영한 지도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시모는 왜 이렇게 끈질긴지 오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오더라고요. 전 한 번만 더 오면 시아버지한테 얘기해버리겠다고 생각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시모가 제 발로 지옥불에 걸어 들어오더군요. 퇴근 시간이 되어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또다시 식당에 찾아와 저에게 막말을 시작한 겁니다. 야, 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음식이 많이 남았어? 너 내가 이렇게 낭비하라고 가르쳤니? 너 정말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애구나. 어머님, 이게 뭐가 많이 남았다고 그러세요? 어머님이 운영하실 때보다 더 적게 남았잖아요. 그리고 원래 뷔페라는 게 음식이 남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는 거지. 그런 게 아까웠으면 처음부터 뷔페하지 말고 그냥 일반 식당을 하지 그러셨어요. 뭐야? 이게 어디 시애미 말에 따박따박 대들어? 너 내가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고 했지? 이게 다 얼만 줄 알아? 너 이거 네가 가져가서 다 먹고 먹은 만큼 돈 채워놔. 제가 무슨 음식 쓰레기통이에요? 이걸 제가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럼 어머님은 뷔페 운영하면서 남는 음식 혼자 다 드셨어요?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한마디를 안 지르고 하네. 너 애비 없이 살아서 그렇게 버릇이 없는 거냐?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너 애비 없는 자식인 거 맞잖아. 그리고 너 음식 남기면 천벌 받는다는 거 몰라? 너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네가 남긴 음식 쓰레기 안에서 헤엄칠 게다. 그때가 되어 봐야지 정신 차릴래 너? 그러나 어머님이야말로 지옥 가서 음식 쓰레기 안에서 헤엄치시겠네요. 어머님이 만든 음식 맛이 이상하다고 버린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딴 놈들 얘긴 갑자기 왜 꺼내? 그 인간들 혓바닥이 마비돼서 맛을 못 느끼는 거야. 하여튼 너 오늘 남은 음식 네가 갈아서 죽을 해먹든 아니면 비빔밥을 해먹든 네가 알아서 다 처리해. 네 말대로 네가 음식 쓰레기통 역할이나 하라고. 그런데 그때 출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빽 질렀어요. 야, 이 미친 인간아. 소리가 들린 쪽으로 고개를 돌린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엔 저희 친정엄마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서 계셨거든요. 조만간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놀러 오신다고 하셨었는데 하필이면 오늘 오셨다가 그 광경을 모두 보게 된 거였어요. 미선아, 너 지금껏 이렇게 살았던 거니? 저딴 무식한 여편네 밑에서 그런 막말이나 들으면서 일했던 거냐고. 뭐? 무식한 여편네? 그래, 이 무식한 여편네야. 뭐? 애비 없는 자식? 그러는 네 애빈 살아있냐?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삿대질하고 막말을 퍼부어대? 참나, 할만하니까 하는 거지. 왜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참견질이야? 그러는 너야말로 왜 내 딸한테 찾아와서 난리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한두 번 막말한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너 그러려고 내 딸한테 일하라고 했니? 어? 내 딸한테 식당 물려준다는 핑계로 노예처럼 부려먹고 화풀이 대상으로 쓰려고 했어? 너 아까 내 딸 보고 음식 쓰레기통이라고 했지? 야, 진짜 음식 쓰레기통이 뭔지 보여줘? 저희 엄만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미리 떠놓은 국그릇 하나를 집어들어 시모의 머리에 확 부어버렸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모는 얼굴에 된장국을 뒤집어 쓰고 머리엔 우거지가 주렁주렁 걸렸습니다. 시모는 똑같이 저희 엄마한테 음식을 던지려고 반찬통에 남아있던 김치를 맨손으로 한 움큼 집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시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저분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김치를 뿌리려고 하는 시모의 손목을 턱 잡았습니다. 야, 이거 안 놔? 이거 놓으라고! 저는 악을 쓰는 시모를 몸으로 계속 막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분해받쳐 저를 밀고 난리를 치다가 혼자 넘어졌어요. 그리고선 자기 손에 있던 김치를 그대로 자기 얼굴에 뿌려버리고 말았죠. 된장국으로도 모자라 김치까지 시뻘겋게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으아! 이 미친 것들아!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내가 가만 안 둬? 네 시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쳐서 아주 이 식당에서 쫓겨나게 할 거라고. 그거 참 잘 됐네요. 아버님한테 제발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세요. 어머님이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시모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더니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모녀가 짜고서 자기를 괴롭힌다며 당장 식당으로 와달라고 하더군요. 잠시 후 시아버진 깜짝 놀라 식당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옆에는 제 연락을 받은 남편도 같이 들어왔어요. 난장판이 된 현장을 보고 다들 입을 쩍 벌리고 놀라더군요. 시아버진 얼굴이 시뻘개져서 시모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왜 이렇게 난장판을 해놓은 거냐고? 여보, 저 인간들이 둘이 짜고서 날 이렇게 만들었어. 저 무식한 여자가 우리 식당에 쳐들어와서 다짜고짜 내 얼굴에 된장국을 들이부었다고. 뭐요? 다짜고짜? 이봐요. 입이 있으면 말은 똑바로 합시다.
당신이 우리 딸한테 삿대질하면서 막말한 거 왜 빼먹어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둥, 남은 음식이나 처리하는 음식 쓰레기통이라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짓거렸잖아요. 뭐야? 엄마가 진짜 그랬단 말이야? 내가 저번에 전화까지 해서 엄마한테 얘기했잖아.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한 거 잊었어? 그럴만 하니까 그랬지. 아깝게 음식을 남기잖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전 그때를 틈타 시아버지에게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틀린 말 했냐고요? 그럼 진짜 틀린 말인지 아닌지 의견 좀 들어볼까요? 아버님, 어머님이 여태까지 저한테 1년 넘게 이런 식으로 괴롭히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도 막대하셨다고요. 휴게 시간에 밥을 먹고 있으면 밥만 축내는 버러지라고 욕하고 저한테 유통기한 지난 재료도 쓰라면서 억지를 부리셨다고요. 손님들한테 이벤트 하려고 놔둔 뽑기함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여기 남은 음식도 저보고 가져가서 죽 끓여 먹고 돈 채워 놓으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아버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어머님이 배 아프다고 응급실에 가시더라고요. 아버님, 그때 응급실 도착하자마자 어머님 배 아픈 거 나으셨다면서요? 뭐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시아버지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울그락불그락해지더군요. 그런데 시모는 눈치도 없는지 그걸 보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네 시아버지 화난 거 보이지? 넌 이제 죽었어. 어디 예의 없이 하늘 같은 심을 이 꼴로 만들어? 아주 모녀가 둘이 짜고서 나 하나를 괴롭히는 거 보니까 왜 네 아빠가 일찍 죽었는지 알겠네. 모녀가 그렇게 드세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일찍 떠나버렸겠지. 너 내일부터 이 가게 나올 생각하지도 마라. 너한테 주기로 했던 거 없던 일로 할 테니까. 그런데 그때 화가 난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식당 운영한다고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러 갔던 사람이야. 어떻게든 싸고 좋은 식재료 구해보겠다고 밤낮으로 노력한 사람이라고. 여보, 됐어. 이 식당 받을 필요 없어.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식당 새로 차려줄 테니까 더 이상 여기 올 생각하지 마. 그런데 묵묵히 얘기를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나서더군요. 그럴 필요 없다. 이 식당 내 명이야. 오늘부로 이 식당 명인 며느리에게 넘겨주마.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명일 쟤한테 넘겨주겠다니? 당신 미쳤어? 내 식당을 저런 경우 없는 애한테 왜 넘겨주냐고. 경우가 없는 건 당신이겠지. 당신 그동안 나 몰래 은근슬쩍 직원들 괴롭히고 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래도 내 눈치는 보는 것 같아서 여태까지 참았는데 며느리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인간 말종이구만. 내가 우리 며느리 못 살게 굴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잔소리 좀 할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문제야? 당신 존재 자체가 문제야. 당신같이 무식한 여편 내가 더 이상 식당 일을 참견하게 하고 싶지 않어. 한 번만 더 이 식당에 발 들이기만 해봐. 내가 아주 가만 안 둘 테니까. 시아버진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니 시모를 끌고 가버리셨어요. 난장판이 된 식당 안에는 저희 부부와 친정 엄마만 남았습니다. 엄만 저를 꼭 끌어안으시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미선아, 저 미친 여편네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으면 진짜 그만두지 그랬어. 왜 버티면서 계속 한 거야? 엄마, 3년이잖아. 딱 3년만 참으면 이 식당 나한테 물려주신다잖아. 나 우리 애들 부족하지 않게 잘 키우고 싶단 말이야. 이미 혼자 벌어선 그게 불가능하니까 내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참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 멍청하게 당하기만 한 거 아니야. 어머님이 막말하면 나도 똑같이 대들고 식당에 와서 난장판을 피우면 질질 끌고 쫓아내버렸다고. 그런데 너무 끈질겨서 쫓아내도 계속 오더라. 그래도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버님한테 다 말씀드릴 생각이었는데 결국 본인 입으로 화를 자초하셨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도
울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여보,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무식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 당신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이깟 식당 물려받지 말라고 하는 거였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야. 나 때문에 괜히 고생만 하고 이게 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저는 그런 남편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난장판이 된 식당을 같이 치우면서도 계속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언니, 아빠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죠?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새언니한테 엄마네 식당에서 일해보라고 얘기를 꺼냈던 게 잘못한 거였나 봐요.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 얘긴 꺼내지도 말걸. 신우이 말이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에 돌아온 시모가 시아버지한테 엄청 깨졌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식당 매출을 시모가 관리했었는데 이젠 더 이상 시모한테 맡길 수 없다며 시아버지가 경제권을 빼앗겠다고 했대요. 저는 정말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모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평온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식당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선 절 앉혀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네 시모한테서 경제권을 뺏으려고 이 식당 매출 관리하는 통장을 받다가 얼마나 깜짝 놀라는 줄 아니? 그동안 식당을 몇십 년을 운영했는데 글쎄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 네 시모를 추궁해서 알아봤더니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부동산 투자하는데 다 날렸다고 하더구나. 사기꾼의 가머니설에 넘어가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개발 불가능한 땅이어서 완전히 망했단다. 그 여편 내가 왜 그렇게 너한테 구박을 했는 줄 아니? 한 푼이라도 더 남겨서 그 돈을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했던 거였대. 나한테 사실대로 말했다간 뼈도 못 추릴 거 아니까 만만한 널 지지고 볶고 난리친 거야.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욕이란 욕은 다 했는데도 분이 안 풀리더구나. 그래도 이젠 그 옆에 내가 찾아올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날린 돈 다 메꾸지 못하면 내 이혼하겠다고 선포했거든. 아마 그 늙은 몸뚱이 이끌고 식당 일이든 공장 일이든 뭐라도 해야 할 게야. 며느라, 열심히 일해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가게를 넘기는 것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진작에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알아차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시모가 왜 그렇게 저를 들들 복나했더니 부동산 투자 사기로 잃은 금액을 메꾸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본인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왜 죄 없는 저랑 직원들한테 그 난리를 치냐고요. 진짜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온 가족이 다 제 편을 들어줘서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 저는 정식으로 명의를 이전받고 식당 운영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시모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니 제 스타일대로 직원들에게 잘해주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일손이 워낙 모자라다 보니 직원을 한 명 뽑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친정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식당 일을 몇십 년이나 했기 때문에 주방 관리자로 딱 적합했거든요. 저희 엄마는 직원들에게 일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직원들과 함께 으쌰으쌰 열심히 일했어요. 명의는 제 명의였지만 사실 저희 엄마가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손님들한테도 계속 친절하게 잘해주다 보니까 매출도 예전보다 더 많아졌고 직원도 몇 명 더 뽑게 됐답니다. 그렇게 식당을 넘겨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날린 돈을 메꾸느라 남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제 탓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생신 때 가족들끼리 다 같이 외식을 하는데 자기는 식당 일 때문에 갈 수가 없다며 투덜거렸어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이게 무슨 꼴이야? 아휴, 저 요망한 것 때문에
식당 주인에서 식당 직원으로 강등당해 남 밑에서 구질구질하게 일하고나 있고. 하지만 시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 그게 왜 새언니 탓이야? 그렇게 작작했어야지. 엄마가 마음만 곧게 썼어도 이렇게 될 일은 없었다고. 아유, 저희 옆편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반성하려면 아직도 멀었어. 시모는 입을 삐죽대며 일을 하러 나가더군요. 그리고 저는 시모를 빼고 나머지 가족들과 맛있는 외식을 했답니다. 사실상 시아버지와 법적으로 부부일 뿐이지 가족들은 다 시모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누가 그런 인간성 더러운 사람이랑 가족을 하고 싶겠어요. 다 본인이 자처한 일이죠. 얼마 전 저는 공휴일을 앞두고 식당을 하루 쉬었습니다. 엄마랑 식당 직원들이랑 다 같이 청주로 여행을 가게 되었거든요. 다들 서로 친한 분위기라 1박 2일 동안 얼마나 즐겁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시모가 관리할 땐 직원들이 몇 달도 안 돼서 그만두기 일쑤였는데 저랑 친정엄마가 운영하면서부턴 한 번도 직원들이 그만둔 적이 없답니다. 엄마가 직원들이랑 잘 지내면서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까 이렇게라도 효도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른이 어른다워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아랫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저희 시모는 어른다운 어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타고난 성격이 그러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젠간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 탓만 하고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가망은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 저 엄마랑 같이 식당 열심히 운영하면서 우리 애들 잘 키워보려고요. 이제는 든든한 내 사업장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이야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